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네. 항공권 가격에 숨은 비밀이네요. 네, 이 청취자 이호준님께서 사실 예전에 대신 공부해달라고 우리 송경제 플러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인데 예. 이 시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호준님께서 올려주신 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권을 싸게 사는 것이 즐거운 여행의 시작과도 같은데요.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항공권을 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차는 안 그런데 왜 항공권은 같은 비행기 같은 등급의 좌석을 사는데도 언제 사고 언제 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른 건지, 또 한국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 항공을 이용할 때 외국에서 살 때 가격이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건 네. 또 왜 그런지 대신 공부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항공권은 미리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출발이 임박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항공권 예약 꿀팁도 대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꿀팁 부분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항공권 예약한 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살다 보면.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그때마다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어떨 때는 좀 사면서도 점점 찝찝해지는 게 그러니까 항공권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예약해 보신 네. 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다 좀 불쾌하고 네. 왠지 내가 좀 덤터기를 쓴 맞아요. 바가지를 쓴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옆에서 누군가는 나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러 갈 때는 네. 누가 먼저 공항에 딱 도착해서 얘기해요. 네. 야, 너 티켓 얼마에 샀어? 네. 그럼 야, 말 시키지 마. 괜히 그걸로 나 기분 상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뭐 하는데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데를 가는 사람들인데 네. 왜 이렇게 또 같은 등급의 좌석인데도 이렇게 다른지. 실질적으로 KTX나 SRT는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질문이 이호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항공권 가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항공권 같은 경우는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하면 2배 이상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항공권 가격은 언제 내가 티켓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걸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항공권은 음식이나 과일처럼 썩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항공권이 썩는다. 썩는 상품이다. 이게 썩는 상품이라는 게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면 그 상품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걸 이제 썩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 같은 게 그렇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떠버리면 예.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네. KTX나 SRT도 썩는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호준님처럼 그럼 기차표는 왜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장사꾼들이 손해 보면서 판다. 이 말은 완전 거짓말이다. 속지 예. 마라. 근데 보통의 경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항공권은 다릅니다. 네. 썩으면 가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썩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표 역시 썩는 상품인 게 마찬가지인데, 네. 기차표는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 1년 중에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소위 그렇죠. 성수기 대목이잖아요. 수요가 많은. 네. 근데 이제 같은 썩는 상품인 기차표는 항공권과 달리 명절이라고 해서, 성수기라고 해서, 휴가철이라고 해서 가격이 막 오르거나 아니면 또 비수기라고 혹은 출발이 임박해서 했다고 해서 가격이 반값이 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항공권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가장 큰 이유는 항공운임은 공시요금과 시장요금이라는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차표는 공시운임이 곧 가격입니다. 네. 근데 항공권은 공시운임이 있고요, 시장요금이라는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데, 이 공시운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시운임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모여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곳에서 정하는 가격을 공시운임이라고 합니다. 예. 항공사들은 이 가격을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들으면 이 각국의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서 예. 인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을 공시운임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공시운임 가격은 노선별로 최고 가격, 즉 이 가격을 넘길 수 없는 상한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은 네. 모두 그 가격에 일괄 적용해라가 아니라 네. 최고 가격의 선을 최고가. 정해주는 거예요. 최고가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시운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해서 보는 항공권 가격에
보통 한 4배 가량은 더 비쌌습니다. 뭐예요 이거? 아무 이대로 의미가 팔면 없네. 절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때문에 항공사들은 자국에서 혹은 시장에서 항공권을 팔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봉시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된 네. 시장 요금으로 티켓을 팔게 되는데 비행기는 기차와 다른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한 번 띄우는데 드는 비용이 기차와 달리 정말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빈자리를 최대한 없게 해야 되는데 예. 빈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손해니까 예. 고객들로부터 또 탑승한 고객들로부터는 최대한 비싼 값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공권은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기차표와 다르게 기차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요. 예. 그와 다르게 항공권은 100개의 좌석에 100개의 가격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야. 좌석 하나하나를 돈이 될 수 있게 아주 복잡한 시장 가격 구조로 짜집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예매하다 보면 출발하기 직전 사는 것보다 한참 전에 사는 게 더 싼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땡처리 티켓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이트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진짜 하루 전날 야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뭐 우리 방학인데 땡처리 잘 사가지고 한번 어디 놀러 갔다 오자 뭐 이렇게 해서 기다릴 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진짜 싸게 가고 있다 했는데 막 누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참 전에 산 게 훨씬 더 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얼리버드라고 해서 네. 일찍 살수록 항공권 가격은 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항공권 예매하다 보면 이제 출발 직전에 사는 게 더 쌀 때도 있는데 뭐 가끔씩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일본 후쿠오카 왕복 10만 원 맞아요. 이런 티켓 나오잖아요. 예. 그건 근데 이제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마감 임박일 때 예. 거의 뜨거든요. 이게 이제 이호준님이 질문해 주신 항공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꿀팁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출발 직전에 사는 게 싸냐 아니면 한참 전에 사는 게 싸냐 이건 내가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것도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LCC라고 부르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예. 출발이 임박해지면 질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예. 하지만 풀 서비스 항공사라고 부르는 대형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출발 직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싸게 항공권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상하네요. 빈자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건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일 마찬가지죠. 텐데. 예. 그런데 대형 항공사는 임박해도 왜 항공권을 싸게 안 팔아요?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게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 이용해 보셨죠? 많이 하죠. 기내식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 먹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그리고 위탁 수화물 비용 같은 경우에 추가 돈 내야죠. 추가 돈 내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승객이 타면 비행기에 타면 또 다른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아, 타게 그러니까 만들고 무조건 나면 승객을 일단 많이 태워야 돼요. 예. 그리고 저가 항공사는 대부분 직항에 가까워요. 단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유를 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예. 직항이에요.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은 출발일이 다가오는데도 좌석 판매가 너무 안 된다. 빈자리가 그래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러면 특가 이벤트, 초특가 이벤트 해서라도 무조건 빈자리 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왕복 10만 원 어허허. 이런 티켓이 예. 정말 초초초 특가 이벤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하지만 저가 항공사 항공권이라고 해도 무조건 출발 일자에 임박해서 사는 게 더 싸게 산다,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네. 거꾸로 내가 가려고 하는 날짜와 여행지 항공권의 판매 상황이 좋다. 네. 이렇게 되면 빈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가 항공사도 항공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얼리버드라고 해서 일찍 구매했을 한 사람들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항공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노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수요도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근데 그걸 일반 소비자가 알 수는 알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비수기, 성수기로 대충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항공사들도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네. 대형 항공사는 왜 출발 날짜가 임박해도 항공권이 싸지지 않느냐? 네. 이건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들과 다르게 경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허브 공항을 경유하거나 한승 등을 통해서 항공기 좌석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항공기를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허브 공항을 경유하는 동안에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승객들이 타잖아요. 그 네, 허브 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예. 또 타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발할 때는 빈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한 번 딱 격려하는 순간에 만석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기 좌석을 다 채우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사들에게 미리 판매해두는 항공권이 또 있습니다. 네. 하드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여행사에게 일정 수요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에게 떠미는 거예요? 그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항공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미리 확보해 놓네. 미리 확보해 놓는데 요 물량에 대해서는 니네가 무조건 팔아야 한다. 네. 이건 환불 안 돼. 네. 이런 식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드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드블록 항공권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항공사를 대신해서 항공권을 또 열심히 판매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행 상품 검색하다 보면 항공료가 너무 싸요. 예. 그러니까 그 항공권 가격이 너무 싼 게 아니 같은 대한항공 티켓은 지금 150만 원을 받는데 여긴 79만 원이에요. 여행사는. 예.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자유여행을 그냥 할까 아니면 여행사 패키지를 갈까? 그렇게 되네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항공권을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항공권 가격을 다운시키고 여행 상품 가격을 좀 줄이더라도 이걸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예, 예.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대형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티켓이 다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 항공사들은 아무리 비수기라도 네. 출발 날짜가 임박해지면 질수록 어느 정도의 좌석은 다 채워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형 항공사의 항공권을 가장 싸게 사고 싶다. 그러시면 스톱오버 티켓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톱오버 티켓은 또 뭡니까? 야, 이제 오늘 제가 많은 팁을 얻게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스톱오버 티켓 모르세요? 예.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티켓을 스톱오버 티켓이라고. 이걸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체류해야 돼요. 네, 이건 24시간 이상 체류하면 엄청 싸지는 건 아는데 네. 그걸 스톱오버라 부르는지 네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 체류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유 항공권 가격이 직항 가격보다 더 싸죠. 네, 직항이 가장 비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유가 직항보다 더 싼 이유는 바로 경쟁 때문입니다. 네. 경쟁에서 유리하면 비싸게 팔고 경쟁에서 불리하면 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같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직항은 편하고 네. 빨리 갑니다. 반면에 경유 항공권은 불편하고 오래 걸리죠. 그럼 어디가 더 경쟁에서 유리합니까? 당연히 직항이 유리한 당연히 거 판매 아니에요? 경쟁에서는 직항이 유리하죠. 예.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직항이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경유 항공권은 비용이 더 들어도 경쟁에서 불리하니까 싸게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스톱오버 항공권은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항공권이기 때문에 네. 자연히 경유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경유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 비행기는 다음 날 새로 손님을 다 받아서 만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유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건 경유 티켓보다도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죠. 네, 때문에 스톱오버 항공권이 가장 쌀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티켓이거든요. 예. 직항, 경유, 스톱오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유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고객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탑승객 입장에서는 경유지에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네. 그건 나름 괜찮아요. 저는 저렴하고. 사실 진짜 유럽 갈 때 뭐 약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있지 네. 않습니까?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일부러 두바이에 이 24시간 경유하는 이런 걸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싸요. 네. 그게 제일 싸요. 그러면 왜냐하면 두바이는 공항에서 시내도 가까워서 네. 시내 잠깐 구경도 하고 네. 약간 좀 피곤하면 네. 또 공항도 워낙 잘 돼 있는 네. 데라서 그냥 잠깐 눈 붙일 때도 많거든요. 그것도 그런 데서 또 웬만하면 또 요즘은 호텔도 무료 제공도 그런 데도 있죠. 많아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이호준님이 질문하셨던 국내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사는 게 싼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사는 게 싼가요? 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쌉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예.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영업망과 영업력,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 얘기는 해외로 보내는 물량과 국내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영업력과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예. 판매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판매 경쟁이 불리해지면 항공권은 어떻게 된다? 싸지죠. 싸진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비싸요. 예. 근데 해외에서는 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항공권 가격은 원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항공권 가격은 오로지 경쟁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권은 경쟁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싼 값이 등장할 수 있고 원가 이하의 가격이 등장할 수 있다. 심지어 원가 이하도. 근데 항공권을 사면
내가 싸게 샀다고 해서 홀대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싼 게 서비스죠. 비지터가 아니에요. 네. 항공권은. 굳이 비싼 돈 주고 항공권을 살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맞아요. 똑같은 기내식 먹는데 난 돈 더 내고. 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넷에서 봤더니 항공권 싸게 사는 뭐 꿀팁 이런 것들의 영상이 좀 있던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항공권을 자주 검색하면 나중에 나한테 뜨는 게 네. 가격이 올라서 뜬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뭐 꿀팁 중에 가장 유명한 팁이죠. 그래서 네. 이제 쿠키 삭제, 인터넷 쿠키 삭제를 꼭 해라. 그래서 이게 쿠키 꿀팁이에요. 삭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낭설입니다. 낭설인데 이 팁이 왜 유명하냐면 예. 이 동일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반복 검색하면 실제로 이 쿠키가 삭제되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서 얘는 이제 잡은 물고기다. 얘 여행하고 싶어하네. 자꾸 검색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싼 가격을 제시해도 얘는 살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건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항공권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언제냐,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경유하냐 안 하냐 등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요. 항공사 직원들도 모르는 게 모를 항공권 정도로. 가격 구조, 결정 구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건 조금 전까지 보였던 내가 검색하면 조금 전까지 보였던 가격이 사라지고 더 비싼 항공권이 가격이 검색되는 이유. 예. 그거는 바로 이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 같은 가격 비교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가격 비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항공사나 여행사의 가격들을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는 이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해요. 아. 그러면 이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전 가격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가격이 떴는데 그 이전 가격이 몇 분 뒤에는 내가 검색하면서 같은 조건이 이제 검색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반영되면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검색 결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돼 버린 거예요. 네네. 업데이트 됐는데 아까 싼 거 봤는데 없어 이 얘기하는데 원래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문제는 이 서버에 저장돼 있던 과거 데이터들 중에 최저가 항공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싼 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뜨기만 하면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열차표 할 때 강클하시잖아요. 예, 예. 항공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강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처음 내가 검색할 때 봤던 최저가 항공권은 이전엔 존재했는데 지금은 살 수 없는 항공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쿠키를 삭제해라. 항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자꾸 검색하다 보면 쿠키 삭제 안 하고 자꾸 검색하다 보면 경유지가 여러 곳인 경우나 이런 거는 보면 처음에 봤던 것보다 더 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네. 더 좋은 스케줄에 더 좋은 가격에 항공권이 계속 검색되기도 해요. 예. 근데 이런 경험은 별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반대로 더 싼 항공권을 자꾸 검색하면 할수록 등장하는 구조 역시 내가 첫 번째 검색할 때는 시간 제한에 걸려서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후에 재차 검색할 때는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낭설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항공권 가격의 결정의 메커니즘 이걸 이해하게 됐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가 뭔가 가격 비교를 정확하게 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제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건데 항공사 직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면 이건 뭔가 고치거나 뭔가 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필요하죠. 실제로 항공권 같은 경우는 깜깜이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깜깜이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항공이라는 교통수단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재라고 보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정보가 너무 제공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항공권도 기차표처럼 소비자들이 미리 가격을 인지하고 상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모여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요금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PC나 스마트폰에 뜬 항공권 검색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고 더 싼 가격의 저가 항공권 없나 찾아보는 것 외에는 달리 저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티켓을 원한다? 그럼 스톱오버 항공권을 네. 구매하시라. 네.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간 있으면 무조건 스톱오버입니다. 시간 부자시네요. 자, 공부왕 이종훈 대신 공부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